안녕하세요. 인천 청년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 1일 사회자 머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일 사회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부터. 네, 오랜만에 해서 약간 떨리는데 용기를 좋아하는 기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진지하다 그래가지고 밥이라고 하는 또 진지했어. 밥이라고 약간 합니다. 좀 슬퍼져 얘기는. 왜요? 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밝은 덕스러운 덕입니다. 김덕입니다. 네. 추워졌네요. 그러게 어, 좋아요. 은교님은 어디 가신 거죠?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빠서.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일단 제가 처음으로 해서 좀 떨리긴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쿨요. 화이팅 화이팅. 아무렇지 않죠.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대학병가 8위 인하대 전국에서 8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파리나 했어요. 인하대학교 지나가니까 막 현수막 붙어 있고 엄청 화려하던데 그래서 좋은 일 났구나, 경사 났구나. 그래서 이제 좋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의외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대학 평가가 뭔지 누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 전에 현수막 처음 보고 어떠셨어요, 다들? 이 얘기를 그냥 보고 어땠는지 그냥 딱 얘기해버리면 처음 보고. 그 사실 우리끼리 그 들리는 이야기로 이번에 강제 입력이라는 게 안 됐잖아요. 강제 입력이 안 된 게 중앙대학교 대학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강제 입력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그 수강 인원이 수강 교수님 강의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은 인원에 한해서 교수님 재량으로 그 강제로 입력시켜 줄 수 있어요. 그 교수님의 그 수업을 듣는 이 명단을 행정적으로. 근데 그거를 마감 학교에서 학사에서 교수님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인데 누가 그래도 학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이웨이로 하는 교수님이 얼마나 낫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제 입력을 안 돼서 좋아하는 수업 못 듣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학기부터. 근데 그게 중앙대학교 때문이다. 중앙일보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 때문이다라는 말을 듣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인 것처럼. 근데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학교가 더 좋아진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학교 높은 관계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저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진짜 뭐가 좋다고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그 어느 날 휴대폰 딱 보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문자 안 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문자가 3통이 와 있어요. 인하대학교 중앙일보 대학평가 8위. 오 8위 나 있어? 그래. 후회는 너 반응 밥 반응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후회라고 왔어요? 후회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밥은 그럴 리가 없어. 밥의 반응은 아니었나? 혹시 혼자 있을 때랑 막 사람들이랑 있을 때 다르고 그런 거 아니죠? 막 후회 이러니까 너무 오늘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근데 그런 식으로 문자도 오고 막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도 넌지를 많이 하고 되게 막 그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인하대학교 막 8위를 했다, 뭐 학교에 뭐 발전됐다, 뭐 이런 거를 막 학생들한테 돌리고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8위를 했네, 이건 좋은 건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제 그 강입도 안 됐고 저는 특히 그 강입의 그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그 교수님들 중에 그냥 뭐 전공교 과목 교수분들이 아니라 이제 초빙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과목은 교수님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론티어 학부대학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강의배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못 받고 학생들도 듣고 싶은 학생들 못 듣고. 근데 그런 과목들은 또 학년별로 듣는 과목이라 이걸 들어야 다음 해에 다른 과목을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입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너가 4학년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우리 방침대로 하려면 너 이번에 못 들은 건 네 잘못이니까 5학년 한 번 더 다녀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그랬어요. 파리한 건 좋지만 별로.
저는 그 현수막으로 처음 접했는데 그냥 딱 보고 8이 이러고 이게 와닿지가 8이란 숫자가 그 높은 거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교육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게 8이나 될 수 있다는 체감이 전혀 학생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흥하고 지나가고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평가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문과는 절대 8위가 될 수 없지만 인하대 공대는 많이 유명하니까 저 정도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실제 지표로 문과이과 구분해서 한 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외부인으로서 지나갔을 때 되게 파리가 인천에서 파리인 학교가 있었구나라고 했을 때 되게 좀 뿌듯했었는데 학생들한테는 외면받은 파리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으니까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대학 평가가 어디서 주최하는 거고 원래 이런 게 있었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밥? 아 제가 하는 네, 부분인가요? 해주세요. 왠지 밥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밥이 정리를 잘하니까. 아니 아까 이거 촬영이 전에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덕이 씨가 한다는 줄 아니요. 아니에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 평가는 이제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 위원회라는 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조용한 눈빛 정리할 때 나오는. 아, 네. 아무튼 그런 대학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대학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그 대학교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 좋은 점들이 있는가를 평가해서 그거를 수치로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그 석차를 같이 공개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가 뭐 예를 들어 인하대는 8위, 뭐 서울대 1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1997년에 최초로 있었던 거고 그 듣기로 구 홈페이지에서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대학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변화에 둔감했던 국내 대학을 선의의 경쟁으로 이끄는 뭐 하나의 촉매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원래 2015년도까지는 그 대학 평가에 대한 자료들 자기들이 조사한 것들을 전부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이르러서는 그 사이트를 한번 이전을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이전하면서 그동안 공개하던 대학 평가 자료들을 이제 공개를 안 하고 학교별로 이 학교는 이게 좋더라, 이 학교는 이게 좋더라는 식으로 기사 형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가 약간 그 변질이 됐나? 그 똑같은 기준으로 아직 평가하고 있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비슷한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인하대학교가 8위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하는 이유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도구 촉매 역할이었다는 건가요? 대학 평가가?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그게 잘 계속 선례가 있나요? 선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학평가가 있고부터 제가 인하대학교 대학평가 순위를 쭉 봤는데 인하대학교는 계속 11위에서 8위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 인하대학교 수업 방식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스템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없었고 그냥 올해 최초라고 하기보다는 올해 생긴 게 이제 그 수강생 제한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기금들의 일부 같은 거를 학교 건물을 짓는데 외관 조성하는 데 쓴다. 뭐 쓸모없이 의자 바꾼다. 이런 화장실 고치고. 네 그런 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죠. 네 많이 학생들에게. 있었어요. 사실 뭐 지표를 따지고 사실 지표 공개가 2015년 이후로 안 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 우리가 어떻게 점수를 부과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오고 2016년부터는 중앙대학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우리끼리 약간 괴담 같은 걸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밥씨가 말해준 것처럼 수강생 인원 제한 아니면 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못 해주면서 외관 꾸미는데 돈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진짜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선의의 경쟁이 그냥 경쟁만 남았어요. 선의는 안 남고 경쟁만 남았어요. 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그 강제 입력을 제한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라면
원래 강제 입력을 받아줘서 6, 70명을 들었던 수업이 50명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럼 교수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이 지켜볼 수 있는 학생이 50명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원이 줄었으니 분명 관심은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은 높아진다는 게 아마 강제 입력을 제한한다는 거의 취지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명확하게 지금 우리만 보면 결국에는 뭐 바비는 듣고 싶은 수강 인원을 못 들었고 그 듣고 싶은 교수님한테 수업을 못 듣게 된 것들이 되게 있고 수업의 질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덕이가 말했던 게 되게 그 신뢰 일관 뭐라 하지?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렇게 교수님을 줄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점수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점수로 평가를 하니까 대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더 진짜 학생들의 그 교육 여건을 높여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점수로 평가해 버리니까 그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도 지금처럼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그 덕이 씨가 한 말 들었는데 그 교육 학생이 아무래도 줄었으니까 좀 더 관심을 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전공 수업 같은 거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보다는 수업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기에도 내용이 벅차거든요. 되게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면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이제 그게 안 될 경우 1대1로 메일을 받아서 질문 받는다. 이런 게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는 학과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원이 저희 학과는 보면은 인원이 줄면 교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수업 방식을 바꾸기도 하시거든요. 교실을 좀 더 좁은 데로 가서 둥글게 앉아서 수업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바꾸는 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는 분명히 증명이 되어 왔어요. 교육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대처럼 많은 인원이 전부 다 뭐 거의 대부분의 강의가 많은 인원이 듣는 것은 뭐 제한을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게 없겠지만 다른 수업에서는 제한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 그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한 반당 학생 수를 그 선생님에 따라 맞는 학생 수 적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반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충원하는 방식이지.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강제 입력이란 거를 못하게 했다고 해서 교수님 어차피 결국엔 총 교수님이랑 총 학생 수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잘 가르치시거나 약간 내 스타일이거나 아니면은 시간표에 맞기 때문에 그 교수님한테 몰리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덕이 씨가 말했던 것처럼 학생이 교육의 질 높이고 싶었으면 교수 충당해야 될 문제였던 거지. 오히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내 시간에 맞는 교수님, 좀 잘 가르치신 것 같은 교수님의 수업을 못 듣게만 하는 방식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 경쟁만 남은 거예요. 점수만 잘 받으려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로 강제 입력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언론에서 대학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의식해서 생긴 게 강제 입력이라는 건가요?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강제 입력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 수강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수강에 따라 수강실 크기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교수님이 입력을 하시거든요. 수강 인원 몇 학번 누구, 몇 학번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 이상으로 교무처에 말을 하면 이거 인원 몇 칸 더 늘려주세요. 강제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수강 인원 이상의 인원을 학생들을 그 수강 입력하는 게 강제 입력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 거죠. 학생 수 인원 제한을 두려고. 그러니까 그 못하게 한 이유가 학생 수의 제한을 두기 위한 정말 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의 질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대학 평가를 얘기하는데 자꾸 나오는 강제 입력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의식해서 만든 그런 건지 이거를 순서가 좀, 어떻게 되냐면 네.
대학 평가에 그 기준이 들어간 이유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들어간 거고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평가를 보고 그럼 그걸 반영해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교수와 학생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은 왜냐하면은 이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방침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과 그렇군요. 교수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고 강제 입력을 하기 전에 학교나 홈페이지에 이거에 관련된 공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조차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강제 입력을 하라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강제 입력이 안 된다라는 거를 프론티어에서 들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강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강제 입력은 교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이 하는 거죠. 그런데 프론티어에서 막아놨다라는 거에 대한 교수님한테도 통보를 안 했어요. 학교 측에서. 그거는 근데 이거는 약간 내가 하는 거랑 다른데 그러니까 모르는 교수님도 계셨고 네, 아는 교수님도 계셨는데 통보를 늦게 해서 통보를 이번 학기 시작하기 되면 방학 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방학 때 통보됐을 텐데 못 들었냐 했을 때 들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못 들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저 수업 시작할 때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그게 통보였다는 거. 네, 대화를 통해서 그쵸?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네, 반영된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통보였다는 거. 약간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접적으로 저도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묻고 싶네요. 우리를 제외한 다른 학우들은 이 대학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사실 그 대부분 기용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다 그 루머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학교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든가 좀 변화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학생의 그 요구가 잘 반영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 대학 평가도 그렇게 맞물려져 있고 뭐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대학 평가 잘 받으려고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공대 쪽에서는 그런 말이 있는 게 대학 평가를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그 총장들끼리의 자존심 싸움이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 시점이라서 진짜 이거를 보면 얼마나 되게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많은 것들이 총장님들 자존심 싸움이다라는 말은 뭐 엄청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낄 만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냐가 보인다는 거죠. 대학 평가로 너무 형식적으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구나가 너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돈으로 그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의 장에서 늦게 통보를 해서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못 듣게 되는 상황들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이러한 불이익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학생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대응 안 하고 있죠. 대응을 왜 안 해요? 사실 그 뭐 지금 나온 거는 일단은 그거니까 강제 입력이니까 강제 입력이 터졌을 때 그 그러니까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거의 그쪽에서 전화 받는 쪽에서 전화를 임시로 뭐 기간을 두고 전화를 꺼놨을 정도로 계속 전화가 왔었거든요. 며칠 동안 이걸 못 들으면 졸업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배제는 안 돼 있었는데 일개 쪽에서 교수님들께서 몰래 이건 교수님들의 강제 입력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강제 입력을 작년보다 더 어렵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못하거나 학점의 수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교수님들께서 몰래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강제 입력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나 졸업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인드도 있었을 것 같고 뭐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 뭐 이런 마인드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강제 입력으로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냐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여준 게 진짜 학생들이 근데
의견을 많이 안 내긴 하죠. 그 과정에서 학생인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맞나 싶긴 하지만 우리 학교 인하대학교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인천에 인하대학교에서도 되게 그런 학생들 요구가 반영이 안 돼 학사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끼리는 다 알지만 보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뭐 프라임 사업이나 130억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할까요? 그게 뭐죠? 그죠? 프라임 사업은 뭐고? 이거 갑자기 너무 딴 주제 얘기 크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뭔지는 알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그 대학 평가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학교와 학생 측의 그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미미한 거고 정말은 실제로 많이 안 됐던 케이스를 지금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인하대에 있었던 큰 사건. 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학 평가가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매년 있었던. 매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올해 유독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강제입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올해는. 요번에는 아예 그 막아버린 거죠.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수업을 못 듣게 막아버렸는데 그게 이야기 없이 그냥 통보 형식으로 교수님들도 몰랐던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정말 소통의 부재였던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대학 평가는 문제 없는 거예요? 인하대에서 반응이 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걸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제 입력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길래 그러니까 강제입력 너무 많이 갔어.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대학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얘기가 없다가 없었는지 내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심각하게 대두된 이유가 강제 입력 때문에 제 생각은 아닌데.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아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강제 입력이랑 대학 평가랑 어떤 상관관계인 건지. 만약에 학교가 이 대학 평가를 의식해서 어느 무언가를 이식해서 만들어낸 게 강제 입력이라면 충분히 연관관계가 있겠지만 강제입력을 막은 거죠. 강제입력을 만든 게 아니라 강제입력을 막은 거를 고수들한테 권장을 한 거죠. 이게 그 점수 표지에서 지표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된 지표에서 아예 그 강의 숫자에 따라 점수가 배정이 돼 있어요. 20인 이하 강의 0.4점, 20인부터 50인 강의 0.3점, 50인부터 100인 강의 0.2점, 100명 이상 0.1점 이렇게. 대학이 그 뭐 특정 인하 대학이 그 중앙일보를 의식해서 그럼 그렇게 방침을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중앙일보 파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앙일보가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든 거는 정부의 교육 방침을 고려해서 만든 거고 우리 인하대학교가 인지하고 눈치 보는 거는 정부이고 그걸 뭐 잘 따랐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정부가 방침이든 뭐든 정작 학생 구성원들이 교육의 질이 떨어졌는데 교육 점수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이거 따지고 보면 정말 웃기지 않아요? 20인 이상 20인 이하 0.4점. 그럼 대강당 왜 있어요? 대강의실 100명 이상 들어오는 강의실 왜 있냐고요? 그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우리 또 학교에서 프라임 구조 사업에 대해서 약간 말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프라임이라는 사업은 돈을 받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구조조정 단행하겠다고 했어요. 구조조정 단행하면서 어떤 과에서는 소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그 과에서는 되게 소수만 들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고 공대 강화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공대생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교수님 더 뽑을 수도 있지만 교수님 더 못 뽑고 못 구하는 데서 사람들 당연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강제 입력 못하게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은 데에서는 당연히 많은 100명 이상도 와가지고 수업 들어야 되는 건데 그 0.1점을 주는 그런 평가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중앙일보라는 언론사가 그런 거 점수로 대학교를 매기니까 되게 웃긴 거죠. 평가하려고 점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러한 안 좋은 사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대학 평가에서 지금 강의실의 인원 제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까 덕이 씨께서 하신 말씀도 맞아요. 그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수님이 좀 수업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시스템을 바꾸려면 첫 번째는 학생들한테 미리 통보가 돼 있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이해가 성립을 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통보가 아니라 네. 합의하에 내려온 이루어져야 결정이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스템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과에서는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고 이과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과마다 다르고 이제 적용되는 방식이 다를 텐데 중앙일보에서 적용된 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학생 수가 적으면 이렇게 한다. 이거 교수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 이렇게 된다. 학교 아마 평가위원 중에 그 실적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아웃풋이거든요. 그 취업을 많이 하면 여기서 점수를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각 학과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이제 분포에 맞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좋겠고 이 부분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야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파리는 했네요. 네, 8인. 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1위 나는 이게 1위 하면 더 창피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얼마나 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게 이런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오히려 파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누군가는 실망하고 계시는 게 그렇겠네요. 이걸 알게 있다면. 이거를 파리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 위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시대가 변해도 뿌리 깊은 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은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변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나 기본적인 근간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건 교육을 숫자로 어떻게 수치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내보내는 건데 교육을 숫자로 평가한다는 건 너무 교육의 그런 전체적인 철학적인 모습을 다 무시하고 시대에 걸맞는 딱 이 시대에만 내놓을 수 있는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중앙일보 옛날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취지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대학 정보를 제공한다가 목적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대학 평가가 나왔을 때 그 지표의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과연 이게 학부모와 입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덕이 양이 말했던 거 두 가지 더해서 한 128가지 정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살짝 구조조정 프라임 사업이랑 130억 얘기를 했잖아요. 프라임 사업 얘기를 하면서 뭐 중앙대학교 맞추려고 중앙일보 평가 맞추려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대학교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취업에 작용을 하고 인하대학교 이번에 올해 나온 기사에서 보면 인하대학교도 학생들의 취업률이나 이런 게 높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취업 잘 되는 과 위주로 많이 배출을 하면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취업 잘 되는 과를 살려주려고 하는 우리 사회 풍토가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아태물리학부랑 경영학부랑 경제학부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통폐합하려고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왜 잘 받았냐면 구조조정 하려고 했던 문과 과목에서 그동안 공대에 가려줬던 문과의 성취가 우리가 좀 낮게 평가됐던 그런 게 있었다. 이번에 근데 제대로 평가돼서 문과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던 과목 그 학교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학과에 대해서. 웃긴 거죠. 이거 보고 야 여기 인하대학교 문과가 생각보다 괜찮나 봐 라는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 기사 읽었던 사람들은 들어오니까 없앨 겁니다. 인하대학교 구조조정 때문에 취업 위주로 많이 팔리는 과를
하려고 구조조정을 없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보 제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0억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130억이라고 최순자 총장 그리고 그 전에 또 박준배 총장의 독단적인 그런 실명까지. 한진해운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그 학교에 돈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송도 캠퍼스에 인천경제청에 10%씩 그 캠퍼스를 살려고 분할로 돈을 내기로 했는데 그 돈도 못 내고 있을 정도로 우리 학교가 지금 돈이 되게 없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여기서도 웃긴 게 여기서는 그 교수님 연구비 지원을 잘해줬다고 그래서 연구비 지원에서 높은 성과를 받았다고 했어요. 와 연구비 지원도 잘해주고 우리 학교 돈도 많고 괜찮은가 보다라는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근데 들어오면 야 송도 캠퍼스 그거 돈도 못 내가지고 갑자기 학교에서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그 있는 돈만큼만 땅을 사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경제처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그냥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물어라 라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 지표가 제도된 정보도 못 보여주고 있고 선의 경쟁이라고 했는데 그냥 경쟁만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런 평가되는 것들 특히 언론이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좀 목적과 다르게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평가라는 건 왜 있는지 결국에는 누굴 위한 평가인 건지 실제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자꾸 오히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고 다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추계수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 역시 또 취업률 때문에 부실대학교에 선정이 됐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원래 예술하는 친구들은 잘 모이지 않아요. 모여서 개인 얘기하고 플레이. 네, 절대 팀플 하지 않아요. 근데 딱 이랬을 때 그 목표 의식을 갖고서 모여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시위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 인하대학교에서도 뭔가를 그러면은 했을까?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번에 대학 평가도 그렇지만 그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내에서 이번에 총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생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이번에 그 구글 폼 같은 거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총장님 사퇴나 그 해임 이런 거에 대한 사인을 모집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통일광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사인도 받았어요. 학생회에서 직접 나와서 이런 점을 그 총장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단지 돌리고 사인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이제 그 중징계 판정이 겨우 나온 거죠. 네, 지난 9일. 지난 9일에 나왔어요. 네. 중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징계를 받으면 그 정지, 그 직무 정지. 직무 정지 아니면 파면 그 사임. 파면 사임 이렇게 사임이 아닌가? 사임이 아니라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임이죠, 그렇죠? 그치 해임. 네, 해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학생회에서 나오는 의견으로는 아마 이거는 그 정제를 선택해가지고 잠깐 물러났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 사실 그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서 학과 없앤다, 축소하고 감축한다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현수막도 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막 그 공대 학생회에서는 막 단식 투쟁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또 투표까지도 했어요. 대놓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놓고 보여주는 투표가 있었는데 총 2번 진행을 해서 2016년 4월, 5월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투표를 해서 총 48.14%의 학생이 참가를 해서 84.2%로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26일부터 28일 문과 대학에 대한 프라임 사업으로 국한해서 투표를 했을 때 50%가 넘는 학생이 참여를 해서 89.6%의 학생들이 반대를 했어요. 대놓고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대놓고 싫어하는 사업인 거죠. 저도 봤어요 뉴스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반대한다 이렇게 빨간색인가 그거 이렇게 네. 대자보 같은 거 들고서 하고 있는 거. 사실 이번 총장님이 그 전에 있었던 박준배 총장이 먼저 50억을 투자를 했어요 한진해운에. 근데 이것도 되게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인데
언제 한번 진짜 날 잡고 네. 인하대학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의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도 있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되게 그 총장이 되게 불통이었어요 진짜로. 불통이었고 구조조정도 막 단행하고 그 총장 이거를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잘 모르고 입학 전에도 있어서 잘 몰라서 이번에 대학평가 찾아보고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거 찾아보면서 했는데 그 박춘배 총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을 이 일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이해 당사자니까 뭐 공정하게 뭐 얘기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불통이었던 거죠 그분이. 엄청나다. 근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을까?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고 이번에 최순자 총장이 들어와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해준 총장들을 우리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교와 학생이 같이 가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취임사회 때도 얘기들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학생에서 제안을 했어요. 총학생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의견을 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협의체 같은 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사인을 요구하니까 사인은 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조정 다 단행하고 프라임 사업 진행하는데 프라임 사업에서도 학생회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거 알려달라 하니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언제 알려주겠다 우리 같이 얘기하자 해놓고 계속 미루다가 4월에 이 프라임 사업을 당락이 결정되는데 3월 말에 설명회를 열어놓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과 다 의견을 했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지만 학생회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완전 통보식이었고 결국엔 프라임 사업이 떨어지면서 프라임 사업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도 안 되고 완전 진짜 불통이 더 이어서 더 불통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찾으면서 발견했네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학생들한테 약간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제가 인하대 후문에 살다 보니까 인하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파리가 약간 한이 맺히는 숫자로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는 굉장히 기뻐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슬퍼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대학 평가는 필요한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이 되면 필요가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건 거의 양날의 검이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머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평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정말 기본적인 평가, 그 강의 학생 수에 따른 점수 제공하기, 이제 그 아웃풋 실적에 관련된 점수 제공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일화된 평가를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제 아무런 학생들이나 교수회와의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아까 130억 이야기도 마저 하자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대학 발전기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저희가 이번에 그 투자를 했던 것도 그 2015년 6월 7월에 대학 발전기금을 투자를 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성도 캠퍼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670억 이상의 빚이 있어요. 지금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대학 발전기금을 학교 외관을 구성하는 데 쓰거나 이렇게 뭐 그 마이가는 이제 한진해역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정작 저희가 필요로 한 학교 시설에는 대학 발전기금이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연구실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연구 자재들과 그런 시스템들, 뭐 저희가 실험 같은 거에서 쓰는 기구들, 이런 기구들은 실제로 몇 년이 넘게 쓰이던 것들이고 그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막말로 바닥에 살짝 내려놓으면 바로 금이 가서 그 수업마다 매번 몇 개씩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나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고 연구소에도 심지어 투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 좀 낡은 책상들 쓸 수 있는데 굳이 한 건물에 있는 책상들을 통째로 새 거로 바꾼다거나 의자를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돈을 쓰는 걸 보면 학생들은 결국 이런 거는 대학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총장이나 뭐 그런 쪽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논점이 크게 된 거는 대학 평가지만 대학 평가 이전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보도 학생회에다가 제대로 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일방적인 통보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 평가에서 조금 비껴 나왔지만 제 생각은 이런 대학 평가가 학교에다가 제 기능을 해주려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이고 결론적으로 모두가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평가는 외관에 대한 변화밖에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일보 측에서도 이렇게 1년, 1, 2년에 간단한 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각 학과에 맞춰서 융통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해보고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걸 더 말씀드리자면 중앙일보의 언론사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본질적으로 색깔이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애초에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맞아요. 치면은 우리 학교는 언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로스 될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학 평가에서 그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수치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거를 왜 언론에서 평가를 하냐? 오히려 이거는 국가의 감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사원에서 돈은 어떻게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이런 수치적인 측면은 감사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평가로 내놓아도 그거는 재학생들에게도 좋고 재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좋고 그리고 그 이제 입학생을 둔 그 부모와 그 자녀에게도 그 학교의 돈이 얼마나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는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의 영역에서 이거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의 영역을 뭐 교수는 자질이 어떻고 학생은 어떻고 학생을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입결과 출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과정에 대한 고려는 사실 숫자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한다 싶다면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거를 관할을 한다던가 이런 정부의 그 정확한 평가가 있다면 언론의 평가는 전 자연스럽게 퇴세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평가 진짜 절대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덕이가 말한 것처럼 평가가 가능한 분야도 아니고 결국엔 평가를 하면 평가에서 좋은 쪽을 받을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파다 보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계속 그분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하대학교에 그런 총장이 있고 없고는 들어올 때 고려를 안 해요. 진짜 웃긴 거죠. 사실 인하대학교 공대생을 많이 뽑는 학교도 있고 어느 인문대학교도 있고 다 그 과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고 학교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고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고 하나로 단일화시켜 버린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고 사실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뭐 사기업의 금고가 됐다 아니면은 다양성을 없애버리고 뭐 취업을 위한 뭐 그런 학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독일어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앴나 모르겠어요. 독일어 학과. 독일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그럼 어디로 가요? 대학교에서 보장 안 해주면. 그런 것들이 다 먼저 돼야 되는 게 학교가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없앴냐면 평가 때문에 없애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평가가 나오더라도 그 평가 위주로 막히게 되면 다양성들은 다 없어지고 교육의 기회는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학교를 왜 다니는 건가? 정부가 원하는 혹은 언론이 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외부의 시선에서 요구하는 취업 혹은 어떠한 평가 기준에서만 학교가 평가되어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파리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되었군요. 네, 사건이 되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내가 내 돈을 내고 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내서 학구열을 불타올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못 듣게 하는 거? 그 과정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원래 이랬어요. 우리 학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시스템이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보받는 대상이 학생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시스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느껴지네요. 실제로 인하대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 역시도 이런 문제들이 되게 조금씩 혹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 이런 평가를 떠나서 학교마다 조금씩 학교와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 부재에 대한 문제를 계속 느끼게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던지고 마지막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그런 의구심은 좀 들어요.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다닌 기간은 짧지만 학생에서 하는 일들이라든가 뭐 저희가 시위를 하는 거는 굉장히 목격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런 거에 참여해서 사인도 하고 하기도 했고. 근데 사실 학생회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이제 그 총장 측하고 회의가 잘 안 되면 이제 회의가 결렬됐다. 우리가 이런 걸 통보 못 받았다에 관련된 전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이 공대에다가 막 돌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모이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아직 존재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크게 시위를 하고 컨펌을 하고 모아가지고 그 교육청이나 다른 쪽에서 봐야 이제 그쪽에서 그래 이제 한번 조사해볼까 하고 들어가서 총장은 징계를 내리든 뭘 하든 하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힘은 그럴 뿐이야 하니까 처음에 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그냥 졸업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한테 슬쩍슬쩍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시스템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통로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고 미비하다. 저는 의외예요. 되게 제가 생각했던 인하대학교는 약간 운동권 되게 많이 학생들의 주권을 표명을 잘했던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게 되었죠? 엄청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일단 네 너무 바빠요. 네, 그렇죠. 그 예전처럼 운동을 전념하기에 물론 그때가 운동을 전념하기에 쉬웠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은 챙겨야 할 게 많고요. 대학교 다니는 정해진 시간 동안 준비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에요. 이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사회에선 이미 제시되어 있고 그걸 하나하나 챙기기에도 바쁘고 그런데 대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 발 뻗고 나서기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사실 너무 열정적인 정말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학교 문제는 불편한 정도지만 감수하겠다 이런 건가요? 감수를 하지만 표현을 해야 하죠. 표현을 하는 그 장이 많이 적다는 거 과거보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학생들에게 많이 줄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인하광장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총장에게 직접 건의 사항을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대답을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를 학교에서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고 그쪽은 운영자잖아요. 좀 더 힘이 비등해. 우리는 좀 더 약하고 그쪽은 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대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거는 인하대학교뿐만 아니라 전 타 대학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강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답을 해야 하는 의무. 저기 나 말할래. 네. 예. 네. 다들 열정이 넘치는 인하대. 사실 아까 그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실명 거론하면서 학교 얘기 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서도 되게 찝찝한 게 네. 사실 학생 탓이 엄청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학생인 저의 생각으로도 학생 탓이 되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언 들어보면서도 학생 되게 무책임한 이런 팟캐스트 학생들의 발언으로 보일까봐 걱정이 되는데 뭐 바쁜 것도 맞고 표현에 장애 없는 것도 많고 근데 결국에는 바쁘지만 우리가 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헷갈려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노조 가입을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안 한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학대받고 이러니까 노조 가입 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진짜 이거라도 뺏기면 나 진짜 못 산다 이러면서 노조 가입 안 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쁘고 그러면서 더욱더 활동을 참여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만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깨는 방법이 결국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회장 뭐 이런 얘기 다 좀 비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지금 24살인데 19살 때부터 광장에 자주 나갔어요. 19살 때는 그 저희 수능 앞두고 자살한 청년들이 정말 많았고 20살 때는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20살 때는 세월호 군대 때문에 못 나갔다가 요즘엔 또 양심수 문제 같은 걸로 그렇게 나가는데 제가 바쁜 와중에서도 꾸준히 나가야겠다 결심을 한 게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관심이 안 가요. 나 바쁘거든요. 진짜 나 바빠서 억지로 시간 내는 게 아니면 그래서 그 속으로 계속 있지 않으면 나 그쪽으로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쪽에 대해서 바쁘다고 학생들이 바쁜 핑계, 표현의 장이 없다는 핑계, 그리고 제도가 없다는 핑계 이런 핑계들을 점점점 멀어지면 점점 더 자기들이 목소리 안 내게 되고 점점 더 관심 없어지고 점점점 문제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학생들 의견 반영 안 되고 더 쪼아들겠죠? 그러면 더 가난해진 사람들처럼 더 관심 줄어들고 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제도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근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이고 시대는 바뀌니까 제도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낡은 제도가 되고 낡은 법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제도나 법 같은 게 바뀔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모두에게 한 표씩 지어지는 다양성과 토론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제도 없다고 뭐라 하지 말고 법 없다고 뭐라 하지 말고 학생들이 그럴수록 의견 표명을 해야죠. 그게 방법인 거죠. 사실 그 이 말씀 들으면서 공감을 한 건 저희가 이제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뽑고 이런 투표나 선거를 매 학기마다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투표는 몇 분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 뭐 그 도장 한번 찍고 그냥 내고 자기 의사 반영하고 이게 학생회가 있어야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가장 기본되어 있는 건데 저번에 저희 선거에서 투표가 2번이 없어졌어. 2번이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80%인가 그 정도의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걸 넘어야 되는데 50%도 채 안 되게 안 해버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의견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당선이 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신경을 써주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입장 표명할 줄 알아야 이런 것도 조금씩 고쳐나가지 않을까. 점점 약간 좀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시스템이냐면 학교 역시 사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학생들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밭인 것 같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밭. 근데 여기서 결국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모일 수 있고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사실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점점 더 청년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연애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는데 학교라고 포기 못하겠나? 약간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러한 것에서 또 기욤님 말씀처럼 진실은 알아야 된다. 물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많은 발언들을 하셨죠.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진실은 꼭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느냐 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지 저희가 그 대신 선택까지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 팟캐스트는 지금 인하대학교의 8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러한 상태다라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뿐이지 이거를 굉장히 오해 소지 없이 이 청년들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벌써 그러네요. 1시간 오, 지났어요. 한 시간은 정말 우리 짧네요. 여지껏 한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지났던 것 같아요. 1시간 지났어요. 우리가 약간 이번에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서로 할 얘기가 너무 아니 많아요. 우리 그전에 준비 많이 했었잖아. 아니, 오늘 역대급으로 은교님이 왜냐면 안 우리 계시니까 이야기고. 약간 책임감이 있었는지 은교님이 안 계시니까 좀 더 막 대본도 만들어 보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자료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죠. 약간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대변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매끄러운 고생 많이 진행이었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면 안 되고. 네. 마지막 코멘트 딱딱딱 네. 던지고 박수를 외치니 딱딱딱 던지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기훈님서부터. 오늘은 그런 막 모란 이런 거 없이 그냥 응. 그냥 하면 저는 이번 중징계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진짜 꼼수로 아까 그 믿을 만한 정보통에서 들렸던 일주일 정지 그런 게 있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런 팟캐스트가 그런 시스템이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꼼수 정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다른 좋은 총장님 뽑히면 내년에는 중앙일보에서 그런 거 할 때 막 자료 같은 거 넘겨달라 했을 때 웃기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대학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총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되셨으면? 오셨으면? 오셨으면 누구든 되시든 어떤 총장님이든 네, 다음님. 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하려던 건데 지금 딱 타이밍이 돼서 하자면 작년에 그 어떤 대학생 졸업하시는 4학년 선배님께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사실 1인 시위가 전통이에요. 그냥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 이런 시스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좀 불편했어 이런 식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게 좋네요. 네, 그런 시스템 좋다고 생각해요. 네.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현재 있는 총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학생의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졸업을 고려해 보겠다 우리가. 유보? 네, 유보.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언론에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나서 그 인하대학교 그 아침 방송 같은 걸 하거든요. 학교 방송실에서 학생들이 대놓고 그 학교에 쩌렁쩌렁 울리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권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아침에 학교에서 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한두 명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의견을 모으고 이제 간단한 투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가야 이런 대학 평가 이런 뭐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대학은 평가를 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솔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재학생들이 고향에서 힘들게 들고 온 소를 가지고만 좀 열심히 알뜰하게 살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그
저 역시 다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저는 학교를 2개 다녔었거든요. 결국에는 학생들은 A4 용지 한 장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장 한 장이 쌓였을 때 미비하지만 정말 많은 A4 용지가 모이면 쌓이듯이 각자 여러분들이 뜻과 의지를 모여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말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벌써 갔어요 진짜? 야, 1시간 넘었어.